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1강 그 중에서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전 문형을 듣기 전에 반드시 길잡이 문장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 퀘션 넘버 1.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어휘 먼저 보여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분석 대상을 볼까요?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어로 글을 쓸 때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은 한국어는 이렇게 묘사하는데 영어는 저렇게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범위 중에 동사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 시제는 크게 나누면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인데 기본 시제는 두 언어의 차이가 없다. 완료 시제는 1번 문장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제외합니다. 그럼 진행 시제 남았습니다. 진행 시제는 영어로 보면 매우 치밀한 데 반해서 한국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한국어에서 진행 시제를 포착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A, 뭐뭐 하는 중이다. 혹은 B,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거의 예외 없이 진행 시제와 일치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진행 시제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길잡이 문장에서 공부했던 왕래 발착 동사와 결합하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He is overworking. 과로를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죠. His parents are persuading. 설득 중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것은 영어의 진행 시제와 호흡을 같이 한다. 이제 이거 말고 진행 시제가 놀랄만한 용례로 놀랄만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1강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말고 진행 시제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뭘까? 이게 지적 호기심입니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English is increasingly getting importa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2. 영어는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 어휘 봐야 되겠죠? 성공적인 삶을 살다. Lead a successful life. 뭐 하는 걸 돕는다. 이건데 분석 대상으로 얼른 뛰어들겠습니다. 영어는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영어 문장 형식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 5형식 문장이 한국어와 정말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목만 주고 에세이를 써라 그러면 2장을 쓰면서도 5형식 문장을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5형식 문장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난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석 대상에서 여러분이 포착해야 될 내용은 뭐냐? 영어가 돕는다. 하나,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둘,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가 2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문장에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가 2개 존재하면 5형식 문장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 그게 현명한 자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구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5형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5형식 문장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정상적으로 있어도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 예외 없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 원래 있는 주어 동사 그리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의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형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신나는 건 뭐냐? 오형식 문장의 대다수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아까도 말씀드린 길자의 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의 투부정사라고 명령하다, order, 충고하다, advise, 설득한다, persuade, 강요한다, force. 이런 것들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따라서 오형식 구문에서 원래 있는 주어 동사 그리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성립하는 목적어, 목적보 사이의 주어 동사 이것이 있으니까 자료에서 보다시피 오형식 구문에서 본래 주어 동사와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걸 포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정말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해설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어 호흡이 다른 오형식 문장의 대다수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설득하다 퍼스웨이드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거기에 헬프 동사도 슬쩍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도 비록 영국 영어지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프 동사는 그것보다는 이런 어법으로 주로 작동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order, tell, advise 이런 것들이 그렇게 쓰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헬프 동사의 어법이다. 헬프 동사는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미국식 영어죠. 동사원형 대신에 투부정사 들어가면 영국식 영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헬프 목적어 with 명사도 있다. 이건 정말 이미 알고 있지 않는 지식이라면 처음 만나면 좀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습니다. help adoptees go to college. 입양아들이 대학을 가는 걸 돕는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같이 공부해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help 동사 어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지막 예문은 불필요하겠지만 오형식 구문 전체 이걸 놓고 보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출발점은 뭐였었죠? 오형식 문장은 한국어와 호흡이 다르다. 그런데 주어 동사 관계가 두 개 있다는 건 결정적인 힌트로 작동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신나는 건 뭐냐? 그런 오형식 문장의 대다수가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다. 거기에 헬프 동사도 숟가락을 하나 얹을 수 있다. 그런데 헬프 동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개의 어법으로 확장된다. 오형식 전체. 그러면 이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번역례 한번 보겠습니다. It can help you lead a successful life. 영어를 이수로 처리한 것은 실전 문형이 글의 내용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영어로 쓰는 게 쉽지 않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영어로 쓰다. Write something in English. in English에 있는 in은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이죠. 영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석 대상을 볼까요? 어떤 것을 영어로 쓰는 게 쓰는 것이라고 쓰거나 쓰는 게라고 쓰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석 대상이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그런데 주어는 언제나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쓰는 것. 어허이, 동사가 감히 주어 역할을 하려고 해? 흥분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명사화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주어는 명사의 몫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는 게 급선무인데 동사가 명사의 몫인 주어를 하려고 하니까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를 이용해서 명사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투부정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to write something
in English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까? 그런 긴 주어에 대한 영어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주어 있을 써라. 그리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길잡이 문장에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주어 it과 결합하는 진주어 형태를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길잡이 문장에서는 거의 진주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투부정사와 대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주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형식도 있다 이랬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봐볼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가주어 it과 결합하는 진주어는 다양하지만 대표주자는 말할 것도 없이 투부정사와 대절이다. 그런데 다른 진주어들도 영어의 세계에서는 유력한 학습 대상이다. 물론 그것은 난이도가 좀 높지만, 난이도가 높은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t is unclear whether, 이번엔 whether절이 진짜 주어입니다. 인지 아닌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는 how long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실전 문형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사가 주어를 해? 녀석. 내가 아주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지. 투부정사를 이용한 명사화 작업을 통해서. 주어가 이렇게 길어? 녀석. 가주어 it을 앞세우고 뒤로 빼면 되지. 그런데 가주어는 it밖에 없지만 진짜 주어는 형태가 다양하다고 그랬죠. 뭣도 있죠? 뭣도 있죠? 투부정사 대절 말고도 다른 형태도 있다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해놓으면 큰 영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번역례를 볼까요? However, it is not easy to write something in English.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K는 지난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휘를 보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현재 완료 쓰세요. 시간을 썼다 그럴 때 썼다 동사 spend, 뭐까지 알 때 문장 구조가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그 어법. 썼다면 spend지. 끝. 문장 구조가 안 보이죠. spend의 어법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길잡이 문장에서 목이 터져라. 이거 약간 과장인데요. 목 터져라까지는 아닙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실전 문형을 공부하시기 전에 길잡이 문장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부탁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어휘 한번 볼까요? 얘기할 것도 없네요. 분석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K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썼다, spend. 동사와 연결될 때 어법. 명사와 연결될 때 그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까지 포함한 어법. 그게 핵심이죠. 볼까요? spend가 목적어를 갖고 그 뒤에 동사 혹은 명사가 등장하는 구조다. 동사가 등장하면 spend a ing 꼴로, 명사가 등장하면 spend a on 명사인데 낭비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waste도 마찬가지 어법으로 작동한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spends thousands of dollars upgrading. upgrade가 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ing로 썼죠. 그 다음에 보니까 waste your sympathy on the company. on 다음에 명사 나오니까 이렇게 spend a ing와 spend a on 명사 어법을 통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 구조가 보인다. 한국어에서 영어 문장 구조가 보인다. 영어 글쓰기에 대가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죠. 번역례를 보겠습니다. Kay has spent a lot of time studying English for the past 10 years. 왜 has spent라는 현재 완료를 썼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때문에. 왜 time 다음에 studying이라고 ing꼴을 썼습니까? 어법에 준하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으로 막무가내로 쓴 것이 아니라 어법을 활용해서 지적인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 number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English 그럴 때 in이 수단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 그럴 때 make oneself understood는 조금 어려운 표현 양식입니다. 분석 대상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묵직합니다. 뭘 구현하라는 거예요? 양복음은? 양복음을 만드는 1인자가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 근데 여긴 뭐 문장하고 연결이 안 됐으니까 안 되지. 2인자가 전치사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양복음을 구현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양복음을 구현하라는 거죠. 다른 거하고 결합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그러면 부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자 접속사를 내가 공부한다. 2인자 전치사를 공부한다. 그럴 때 접속사는 접속사만 공부하면 되는데 전치사는 언제나 부사와 결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길잡이 문장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한번 볼까요? 양복음문 중에서 접속사와 전치사가 빈도수면에서 1위와 2위인데 양보의 부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와 결합해야 된다는 것을 길잡이 문장에서도 실전 문형에서도 조 선생이 여러분에게 과장하지 않고 목소리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힘을 주어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문 한번 볼까요? Nevertheless, his son was expelled from school. Nevertheless가 그냥 독립적으로 딱 쓰이고 있죠. For all, 뭐뭐에도 불구하거든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is logical description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쯤은 여러분도 한 번에 탁탁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번역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Nevertheless, he cannot express his ideas in English. 뭐 그렇게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난이도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보니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자, 이제 차분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Question number 6. 만일 당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영어를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길잡이 문장 초반에 번역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로 글을 쓰는데 문장과 문장을 그냥 충돌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문장 길게 봤을 때 한 문장 안에 우리가 그걸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절과 절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연결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 여러분들 뭐 그런 실수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접속사가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다가 자신을 감추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지적인 호기심으로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휘 먼저 봅니다. 세계적인 인물.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정복하다. 이것도 쉽고요. 만일 당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영어를 정복해야 한다. 한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죠? 당신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한다라는 절과 당신이 영어를 정복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절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그냥 쭉 나열해서 쓰는 것은 비문법이라고 그랬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위 문장 속에 두 개의 문장이 함께 존재한다. 문장과 문장을 결합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매개체 역할을 꼭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예문을 들어드립니다. If the bank helps the state-owned company.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 이때 이제 if절은 우리가 조건 부사절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nd라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앞쪽에 나와 있는 절과 뒤쪽에 나와 있는 절의 무게중심이 동일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률을 볼까요? If you want to be a global figure, you have to conquer English.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제1강의 실전 문형에 대한 강의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